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중국 차인 홍치 H9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차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차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홍치. 야, 이 홍치의 H9. 우리가 이전에 스튜디오에서 야, 홍치 한번 리뷰해보고 싶다, 홍치 침전 보고 싶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홍치 H9 뭐 S9 뭐 많이 찍었는데요,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중국 차인 홍치 H9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원래 어제 들어왔었는데 어제 이게 또 말썽을 좀 부려가지고 촬영을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홍치 H9 한번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 차를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야, 정말 중국의 롤스로이스, 대륙의 롤스로이스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차 뭐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죠. 뭐 중국산이라고 하면은 뭐 저렴한 차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이 중국차 홍치, 우리가 스튜디오에서는 좀 많이 이게 좀 깠는데요, 실제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추운 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 영하 20도, 그 다음에 한강 앞이라서 더럽게 춥습니다. 자, 일단 중국 이 홍치의 H9을 설명하기 전에 홍치의 회사부터 잠깐 이야기하면요, 홍치는 나름 그래서 중국 브랜드 중에서는 좀 이름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회사 최초, 중국 자동차 회사 최초로 수출을 보낸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고위 관료직들, 뭐 공산당 간부들이 타는 차가 바로 이 홍치 이 차입니다. 이 H9이 대표적인 차죠. 마오쩌둥, 시진핑 같은 좀 고위 관료직에 계신 분들이 항상 찾는 차가 이 바로 홍치의 H9입니다. 디자인을 보면은 롤스로이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륙의 롤스로이스, 뭐 중국산 롤스로이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디자인을 보면은 앞에는 롤스로이스, 뒤에는 마이바흐를 많이 비슷하게 따라 했습니다. 실내 보면, 실내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을 아마 다들 연상을 할 거예요. 뭐 앞에는 롤스로이스, 뒤에는 마이바흐, 실내는 벤츠, 이 기아노브는 아우디인데 요게 아마 다 나옵니다. 핸들은 벤테이가 자, 근데 이 롤스로이스를 많이 좀 비슷한 이유가, 우리가 그때 스튜디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롤스로이스 총괄 디자이너 자일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홍치 H9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로이스의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왔던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차로 따지면 제네시스, 벤틀리 많이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 벤틀리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제네시스를 한 것처럼 이 홍치도 롤스로이스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2020년도 4월에 처음 공개를 하고 8월 달에 무려 16,000대가 판매가 됐고요, 올해까지 2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녀석입니다. 중국 내에서요, 해외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 아니고요, 중국 시장 내에서 지금까지 2만 대가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죠.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그 관계자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홍치 H9 주 타겟이 누구냐? 왜 우리나라 한국의 시장에 진출했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화교 출신의 우리 중국 분들을 위해서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차가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컴 라이트가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문을 잠갔다가 문을 열면은 이게 불빛이 쭉 들어오면서, 예, 보이죠? 쫙 들어와요. 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 차가 되게 커요. 전장이 무려 5m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전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기로 따지면 제네시스의 G90보다는 조금 작고요, 기아차 K9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죠. 베이스, 그러니까 플랫폼을 따지면 아우디의 A6 롱바디 있어요. 우리나라 롱바디가 없는데 중국 시장에 롱바디가 있거든요. 그 롱바디와 아니면 이제 폭스바겐 피데온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엄청난 차죠.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키는 아우디의 키를 그대로 따라했고, 이 손잡이가 이게 팝업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보이면 문을 열고 닫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팝업식으로 들어가는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마감 상태가 그게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문 손잡이가 이게 대표적으로 제규어 차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팝업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추운 이유도 있겠죠. 오늘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얼어요. 게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성 제품은 아니에요. 조금 그
아쉬운 부분인데, 그 이유는 인증을 위해서 먼저 들어온 녀석이고 국내 출시될 녀석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완성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엔진 커버 보세요. 야, 이거 보통 이렇게까지 신경 안 쓰는데 엔진 커버가 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럽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엔진 커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중국 차들은 다 이렇게 엔진 커버를 다 덮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게 중국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엔진 트림은 두 가지예요. 2.0과 3.0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2.0이 들어온다고 해요. 마력으로 따지면 일단 4기통 싱글 터보 4기통이고요 252마력에 38토크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윗등급 3.0 같은 경우에는 V6 엔진이 들어가고 272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가격을 좀 릭션 석세스! 야! 자, 여러분들 가격을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롤스로이스, 누가 봐도 압도적인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이 차의 가격은 7천만원대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가격으로만 따지면 제네시스 G80 정도 되는 가격, 그 다음에 아우디 A6, 벤츠 E클래스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과연 이 중국 차를 7천만원이나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가 중국에서도 좀 더 비싸요. 중국에서는 6천만원 정도에 출시가 돼요. 똑같은 트림에 똑같은 엔진 라인업이 약 6천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10% 정도가 인상돼서 7천만원에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3.0 럭셔리 라인이 좀 더 들어오면은 요보다 조금 더 인상이 된 한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비주얼이 진짜 압도적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홍치의 마크의 엠블럼이 여기 박혀 있고요. 여기 다 얼었다. 휠 인치는 19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요. 전장이 5m가 넘어갈 만큼 굉장히 전장이 길잖아요. 근데 요런 라인들을 좀 보면은 살짝 그 K9이나 제네시스가 보여요. 타겟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될, 내가 여기 관계자분들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신형 G90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개발이 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 신형 G90에 들어가는 기술력들이 이 홍치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중국 스파이가 많이 숨어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 손잡이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게 팝업식 손잡이인데요. 여기 보면은 문을 닫으면, 자, 자, 아니, 얼어서 그런 거지. 이게 날이 진짜 추워서 그래요. 정말 이게 물 뿌리고 세차를 해서 그런 건데, 네, 여러분들 판단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팝업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날이 좀 추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너무 춥거든요. 영하 20도예요 테슬라도. 안에 눈소리 나는데요? 얼음 소리 나는데? 이거 누르면 열리니까 다시. 됐어요. 역시 완벽해. 자, 이 뒤에 라인은 제네시스 쿠페 그 스타일을 좀 많이 따라왔어요. 제 옆에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야, 이거 G80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 자, 그리고 뒤태는 앞에가 롤스로이스라면 이 뒤태는 파이버가 그대로 보입니다. 야, 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얘도 웰컴 라이트가 되는데, 불을 껐다 키면은 여기가 쭉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이어지는데요. 요즘에 웰컴 라이트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요것도 기가 막힙니다. 요거 아주 멋져요. 보통 이게 외부에 지금 우리가 날씨가 밝잖아요. 밝은 이런 야외 주차장에 세워놨을 때는 그 웰컴 라이트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지하 주차장이나 어두운 저녁 시간대 요걸 딱 키면 그냥 라이트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이 쉣 더 fuck up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이게 트렁크 어떻게 여냐? 이게 트렁크 못 열어서 고생 많이 했죠.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좁은 공간을 자랑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안쪽으로 깊기 때문에 그래도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렁크 하면 누구죠? 트렁크는 민경님이죠. 아니죠. 우파님인가? 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안 내면 진다.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옆에 보통 에어덕트가 이렇게 들어서 공기의 흐름을 해서 뭐 차가 좀 안정적이고 뭐 공기 에어 인테이크가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얘는 불빛이 들어와요. 빨간색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좀 더 고급스러워요. 웰컴 라이트 킬 때 얘도 불 들어오거든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멋지다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대륙의 롤스로이스라고는 말에답게 전 사실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고급차잖아요. 럭셔리한 세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소프트 클로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3.0 럭셔리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2.0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한번 안에 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과연 중국의 롤스로이스 실내는 어떨지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가요. 자, 실내 들어오면 이 핸들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죠. 바로 벤테이가 벤틀리 핸들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아요. 많이 좀 비슷하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 돼서 그런지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터치로 작동을 하고 전체적으로 터치 반응도 빠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마감은 되게 좋아요. 뭐 윗부분도 싹 다 가죽으로 되어 있고 뭐 손에 가는 부분은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립 마감 상태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런 단차들도 좀 더 눈에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운전석 그리고 뒤에 뒤 2열도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앞에 유리 그리고 전체적인 그 유리가 되게 두툼해서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 핸들은 저기 벤틀리 이 깜빡이는 이 있잖아요, 아우디 요거 K9 그 저기 제네시스 요거 제네시스 뒤에 손잡이 벤츠 그리고 송풍구도 벤츠. 송풍구도 벤츠 느낌이 많이 나죠. 요거 느낌도 좀 그렇고요. 근데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리고 오빠님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1열이랑 2열 지금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2열이 더 어두워요. 그게 뭐냐면 프라이버시 글라스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정 유리인데도 저렇게 어두운 게 이게 어디가 있냐면 유럽에서는 썬팅을 안 하잖아요. 근데 2열에 탄 사람들이 다 보이면 좀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 글라스를 고급차, 뭐 플래그십 세단, 뭐 플래그십 SUV들 이런 차에 이렇게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들어가요. 이 홍치도 이 차 자체가 우리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좀 이야기하지만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이 뒷좌석에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썬팅을 안 해도 이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때는 저 유리를 교체를 해서 일반 유리로 바꾼 다음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아마 이거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또 벤츠도 잠깐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바뀔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유리가 일반 유리로 바뀌어야지 인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2.0 그리고 후륜 구동 베이스예요. 놀랍지 않아요? 후륜 구동 베이스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치 H9 바로 대륙의 롤스로이스 주행 시승을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도록 하죠! 엔진 스펙은 싱글 터보 4기통이고요 251마력에 38토크 정도가 나옵니다. 후륜 베이스 구동이에요. 근데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보통 전륜 베이스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후륜 구동 베이스고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근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그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편안한 승차감, 뭐 이런 뭐 주행 성능 때 되게 좀 퍼포먼스적인 주행이라든지 이런 잔진동 같은 걸 많이 걸러내는데요. 내구성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통 럭셔리 세단들, 뭐 플래그십 세단들에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다 이거 터지면은 뭐 수리비가 막 한 몇백만 원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구성을 조금 그 걱정을 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전자식 서스펜션을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줄였는데 이 홍치는 내구성이 어떨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중국 차의 내구성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불필요한 잔진동을 좀 많이 걸러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송풍구 공조기 디자인 있잖아요. 이런 게 살짝 여기도 터치로 이렇게 작동이 되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터치로 작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다이얼로 통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이얼 반응이 되게 느려요. 바로 그냥 한 번 내리면 바로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두 번 돌리면 혹은 세 번 돌리면 하나가 내려갈 정도로 반응 속도가 되게 굼뜹니다. 좀 느려요, 많이. 송풍구 방향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밑에 발바닥 아니면 앞에 밑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토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조절도 할 수 있는데 중국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먹겠어요.
조절을 못 하는데 대충 짬밥으로 아 요게 요 정도 요거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절을 해봤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죠. 전 너무 궁금한 게 네, 홍채 H9에 그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네. 지금 그 기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여기 이 밑에 있는 거 없거든요. 여기 보통 여기 이쪽에 핸들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뭐 열선 핸들도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통화 버튼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요거 그거잖아요. 헤이 뭐 영어는 뭐냐? 헬로 크루즈 컨트롤.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는데요? 중국어로 니하오 니치 팔로마. 홍주가 틀렸어. 니하오. 중국어 잘하신다면서요. 어. 저로 앉으세요. 자 이게 작동을 안 되네요. 니치 팔로마. 니하오 슈아. 안 돼. 어쨌든 버튼들이 이쪽에 달려 있는데요. 요 버튼이 살짝 터치예요. 그러니까 터치는 아니고 버튼을 누르는 거긴 한데 이게 폼이 이렇게 파져 있어서 하나씩 누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돼 있어 살짝 버튼식이 아닌 터치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살짝 깜빡 소리 좀 이상해요. 좀 들어보지 못한 좀 약간 청량하다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약간 좀 어색해요. 평소에 보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살짝 어색하는데요. 뭐 이런 버튼들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 기어 그 시트 조절하는 것조차도 살짝 좀 어색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메모리 시트도 있고 웬만한 있을만한 거는 다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진짜 이 시동 거는 버튼은 아무리 봐도 그거다. 저거 제네시스 진짜 봐봐. 자 이렇게 하나 돌리면 돌아가야 되는데 반응이 너무 느려.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말고 몇 개 막 돌리면 반응이 느려. 드라이브 모드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게 어딨니? 그죠? 보통 컴포트 이런 건 다 있지 않을까요? 야 근데 이 서라운드 뷰가 사실 있어요. 오 이거 람보르기니랑 그 아우디 있는 거 아니야? 이 3D 계기판. 아 어쩐지 아침에 이렇게 사과를 먹었더니 소리 3D 들리네. 죄송합니다. 여기 3D 계기판도 있고요. 뒤에 모하비가 있구나. 실제로 있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이쪽에 보면은 자동 주차 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30km 제한해서 우리가 예전에 제네시스 GV80이나 G80 때 했던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자율주행도 할 수 있는데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솔직히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드를 바꾸는 걸 좀 해서 스포츠 모드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모드 바꾸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다.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도 중국어야. 이걸 어떻게 알아? 이씨. 그럼 주행을 해보면서 아 이게 이거다 한 번씩 공부해보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게 눈길이라. 자 근데 동풍속콘 iX5 우리가 찍었을 때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럭셔리 브랜드, 럭셔리 차인 것만큼 굉장히 고급스럽긴 합니다. 뭐 실내 마감 재질이라든지 차 전체적인 주행감이 악셀을 밟았을 때 되게 부드럽고 이게 세팅 자체가 진짜 고급차라는 게 좀 느껴져요. 악셀을 밟을 때 바로 급격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좀 스무스하게 편하게 나가는 이런 세팅들을 보면서 확실히 얘가 고급차의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게 인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좀 약간 조잡스럽다 라는 느낌도 조금은 좀 있어요. 근데 동풍속콘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급 모델이랑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면 굳이 이거를 이 가격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포지션이 애매하잖아요. G80보다는 크고 G90보다는 작다고 했는데 그러면 G80 가격에 만약에 판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G80이랑 얘랑 이 클래스랑 5 시리즈. 5 시리즈랑 7천만원 주고 이 차를 살 겁니까? 사실 7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기는 어렵겠죠. 이 홍채 H9은. 그치, 뭐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불안한 게 그 안전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된 부분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그치, 우리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뽑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증된 데이터베이스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걸 이 금액에 살 바에는 진짜 나 같으면은 E 클래스나 5 시리즈 아니면 제네시스 G80을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의 자존심 바로 대륙의 롤스로이스 홍치 H9을 여러분들께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직 좀 완성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모습도 좀 많았지만 생각보다 나름 괜찮았어요. 뭐 7천만 원대에 이 정도 구성이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죠.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색한 기능들도 있어요. 차선을 변경했을 때 들려오는 이 스피커가 일반 그 계기판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운드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좀 더 주행 승차감이 부드럽고 편하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부분, 그러니까 이런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서 좀 다른 느낌을 확실히 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소비자한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6천만 원이면 벤츠, 뭐 BMW를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과연 얼마나 판매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그런 의아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딱 그 느낌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홍치 H9 되게 궁금하다. 근데 생각보다 차 괜찮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중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한국에서 만약에 타게 된다면은 저는 뒤에 있는 레터링 다 뺄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중국 그게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살짝 촌스럽기도 해요. 이런 중국 글씨가 조금 더 차를 좀 저렴하게 보이는 그런 역할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영어로도 좀 바꾸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뭐 좀 인식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더 이 차를 기회가 돼서 좀 여유롭게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거랑 다른 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또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인싸차 타면 사람들이 이게 어깨가 이만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타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냥 문이 불빛이 딱 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What the fuck up? 뭐예요? 이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들 그런 느낌 느껴본 적 없죠? 이게 이런 차를 타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받는 차를 자꾸 차냐? 이런 관종기가 이런 멋진 차 타면 그런 멋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